안녕하세요. 오늘은 초상화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죠. 트럼프 대통령인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 라인을 그려놓은 게 보이실 거세요. 이렇게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죠. 원통을 그릴 때처럼 똑같이 중앙선과 중앙선 가로선과 또 중앙선 세로선을 그린 다음에 얼굴의 위치를 기준으로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 사각 그리드라고 하죠. 선들을 1cm면 1cm, 2cm면 2cm씩 저는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한 방식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나눠보시고 그대로 왜냐면 이걸 나누는 거는 제가 그리려고 하는 대상 사진의 비율과 제 도화지상의 비율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 놓고 그 다음에 너무 넓은 공간에 무작정 처음부터 그리는 것보다는 처음 그림을 시작하시거나 자화상 또는 초상화 그리는 거를 연습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실제적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알려드렸던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일단 그림을 그리는데 우선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처음 그림을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좀 막막함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없앨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나에게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방식대로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사실은 정석은 아니에요. 조금 그림을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정말 큰 도화지에다가 설령 그게 큰 도화지가 아니더라도 작은 도화지라도 거기에 사진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진의 인물들을 옮겨야지 될지 꼭 인물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리고 싶은 대상을 어떻게 옮겨야 될지 막막할 때는 지금 면을 좀 분할해서 작은 면을 만들어서 그 면에 해당되는 부위를 어디에 어떻게 그리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정석으로 처음에 큰 덩어리를 먼저 잡고 큰 형태를 잡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제가 속구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편에서 단계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좀 지루하시거나 하실 때는 자화상을 그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집중력도 키우고 또 대상에 대한 관찰력도 키우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초상화 시리즈를 많이 이제 올릴 건데 이유는 이 인물들별로 특징을 잡아내는 과정에서 사물에 대한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사물에 대한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추후에 조소를 하면서도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하겠지만 우선은 사물에 대한 특징, 사물에 대한 인상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적으로 그 사물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인상이 아니라 그 사물이 실제적으로 어떤 크기이고 그 대상의 부분적인 요소와 요소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조화가 되는지를 잘 판단하고 구조를 잘 볼 줄 알아야지 우선은 기초적으로 미적 감각을 발휘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관찰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초상화나 자화상 같은 것들을 그리면서 집중력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제가 초상화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릴 예정입니다.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들 달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형태가 나오고 있죠. 설령 저렇게 하시다가 칸 때문에 너무 헷갈려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시다가 조금씩 그림은 완성해가면서 고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제 다만 저 선을 어떻게 써야지 되는지, 제가 지금 보면은 원통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통 그릴 때 선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를 못 보신 분이라면 원통 그릴 때 선 활용하는 법이나 그런 것들을 먼저 보시고 이 인물화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세부 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 전체적으로 장선을 이용해서 먼저 명암을 나누었습니다. 밝은 면, 어두운 면, 그리고 이제 그 커다란 명암을 나눈 이후에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초상화 같은 경우 저런 식으로 그릴 경우에는 사실은 하나씩 완성도 있게 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입체 미술, 아니 입시 미술 말고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외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 부분들이 뭐 눈 하나를 거의 완벽하게 완성하고 코를 그린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약간 그거는 추천할 만하지 않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같은 눈이나 같은 코나 같은 입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귀와 눈의 위치, 또는 귀와 코의 위치, 귀와 입의 위치, 또 상하의 위치, 이런 구분들을 잘 보면서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조화된 내가 그리는 그림의 대상을 좀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그림을 여러 개 그리면 내 실력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일환으로서도 전체적으로 먼저 보고 그리는 연습, 또 전체적으로 톤이라고 합니다. 얼굴의 전체적인 톤을 맞춰가면서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규 수업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전체 그림을 이해하면서 그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그림의 완성도도 또 조화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얼굴에는 윤곽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 윤곽이 나온 상태에는 이제 부분적인 세부 묘사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잡았던 형태에서 다들 이 단계에서는 조금씩 고쳐지면서 수정하면서 디테일하게 지금은 뭐 눈의 모양, 또 눈과 눈썹의 어떤 간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형태를 다시 조금씩 수정하면서 잡아간다라고 보시고, 또 그 외에 뭐 지금 이제 의상, 옷들을 그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상화에서는 옷보다는 인물이 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물 위주로 어느 정도 완성도를 높인 다음에 옷에 대한 것들은 그리셔도 될 것 같고, 그림의 의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인물인지 아니면 그 외에 부수적인 환경 주변적인 것들인지, 그런 것들은 그리시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포인트를 주고 어떤 부분을 좀 그라운드에 깔아줘야지 되는지는 판단하면서 그리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지금 보시면 주변이 저렇게 지저분한 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우면서 나중에 완성도를 높이면서 그리셔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하시면서는 너무 주변 것들에 신경 쓰시기보다는 우선 일단 인물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이목구비 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눈과 코 사이에 이 사람은 뭐 볼에
또는 입술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나이를 나타내는 부분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지금 입 옆으로 이렇게 피부들이 이제 조금은 턱선이 날카롭게 있는 것보다는 약간 처진 듯한 표현을 함으로써 이제 상대방의 어떤 나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세부적인 것들은 또 제가 나중에 귀는 어떻게 그리는지, 눈은 어떻게 그리는지 해서 하나씩 별도로 해서 그리는 것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인체를 그리는 데 있어서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인상이나 이런 거 가지고도 잡을 수 있지만, 사실은 좀 해부학적으로도 얼굴의 근육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입술을 잡아주는 양옆에 근육은 어떻게 위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근육에 대한 것들도 좀 지식이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조소에서는 인체 해부도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내가 뭐 추상 작품을 하든 아니면은 뭐 사실화든 아니면은 실제에 기반이 된 어떤 모사적인 작품을 하더라도 내가 실질적으로 인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거에 대한 변형 또한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조금은 많이 어떤 작품의 내구성이나 작품의 어떤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조소에서는 해부학의 어떤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거나 복잡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업로드하거나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조금씩 완성이 돼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림 그릴 때 가장 좋은 거는 아무 잡념이 안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오롯이 그림에만 집중을 하고 또 내가 그리는 대상에 대해서 관찰하는 데만 온 신경이 집중이 돼 있어서 그림을 그리고 나면 저는 정말 힐링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정신적으로도 또 내가 복잡한 일이 있어도 아주 어떤 생각이 정리되는 기분, 아니면 다시 복잡한 생각을 함에 있어서 조금은 에너지를 좀 충전을 한다는, 정신적으로라도 에너지를 충전을 했다는 기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화난 표정인 것 같네요. 지금 이 정도 상태에서는 지금 저렇게 검게 강한 선들이 보이시죠? 어느 정도 얼굴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마치고 이제 의상 쪽에 지금 어떤 명암이나 모양을 형태를 잡아가고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더 세밀하게 표현을 하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방법도 있고, 정말로 아주 지금 굉장히 선을 사용하는 방법들은 터프하게 좀 사용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또 지금 현재 그리고 있는 대상은 남자, 조금 특히 남자분들 중에서도 뭐라고 하죠? 약간 되게
꽃미남 스타일보다도 조금 선이 굵은 사람, 남자분을 표현하고 있어서 일단은 어떤 세밀하고 정교한 어떤 분위기의 선보다는 좀 터프하게 우선 제가 설명드린 어떤 명암의 원리나 또는 이 연필을 사용함에 있어서 연필이 낼 수 있는 농도, 이런 연필이 낼 수 있는 진함, 연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에 따라서 연필의 색감이 어느 정도나 될 수 있나, 또 푸근하게 지금은 어쨌든 선이 강하게 들어갔어도 푸근함이 조금은 우러나올 수 있는 그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이 표현하는 데는 선이 들떠서 그 각각 선들이 막 날아다닌다는 표현을 하는데 가장 안 좋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묘사하려고 하는 대상이 인상이 특히나 자화상에서나 초상화에서는 선들이 너무 살아있는 느낌은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통에 비해서 배우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명암을 크게 충분히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묘사할 때 또 연필선의 어떤 컬러들을 세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어우러질 때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진다거나, 그림에서 좀 따스함, 연필로 그렸지만 푸근함, 아래 선이 충분히 깔림으로 해서 충분히 어떤 따스한 감정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